네, 2000년대 한국 경제 현실, 오늘날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종속성입니다.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인 독점 자본으로 인해서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벌이 최상위 포식자로서 초과 이윤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재벌의 하청에 불과합니다. 또 자영업자는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고 있으며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수입은 영세 노동자 수준입니다. 즉 한국 경제가 매우 불균형적으로 성장하는 파행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벌써 족벌 체제를 3대째 세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이 만연돼 있고 한국 경제는 이런 전근대적인 천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경제의 특징은 종속성, 파획성, 천민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은 미국과 일본, 한국 3자 간의 그 원조 경제와 그 무역 경제의 그 결과입니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냉전의 최전방에서 반자부의 준영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을 요새화시켰습니다. 또한 이들 분단 국가에 대해서 반공 이데올로기 쇼윈도우 정책을 취함으로써 독재 정권의 경제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한국이죠. 남한의 외세 의존적인 지배 세력은 이 강력한 중앙 집권적 시스템이죠. 군부 독재죠. 독재 정권이 경제적 성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우수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저개발 국가에서 가능한 겁니다.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하면 그 투입한 만큼 성장이 가능한 어떤 기계적인 비례 관계죠. 어느 정도 경제 성장할 때까지는 이렇게 투입하는 만큼 나오는 거죠. 한편으로는 남한의 노동계급과 농민 그리고 빈민들이 희생한 결과였습니다.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미국 자신이 이 경제 위기를 겪게 되자 미국은 한국에 대한 쇼윈도우 정책을 폐기하고, 그죠? 일본에 대한 지원 정책, 독일에 대한 지원 정책 역시 폐기합니다. 플라자 협정 이후에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신자유주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IMF와 같은 이런 제국주의 권력은 국제 투기 자본의 직접적인 착취죠.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제금융을 하는 조건으로 한국의 제도를 외국 자본이 진출하기 쉽게끔 전면적으로 법 제도를 고쳤습니다. 한국 경제를 후견해왔던 미국이 이제 한국의 무역과 자본에 대해서 자유화를 강요하면서 미국의 자본이죠. 특히 투기 자본이 한국의 중요한 기업들을 많이 진출하고 소유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한미일 삼각 무역 체제가 붕괴됐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자본을 수출해서 미국에 소비재를 보내는 거죠.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수입해서 미국에 소비재를 수출하는 방법, 이런 방법인데.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어,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내는 이러한 시스템이 점차 붕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농업 개방이 이 강요가 되면서 한국의 농산물이죠. 농업 시장이 식량 시장이 점차 붕괴돼 가고 있고 금융 시장이죠. 금융 시장은 완전히 개방됐습니다. 은행 중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 미국 자본에 잠식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개방 정책의 결과 한국 경제는 내수 기반을 상실하고 있죠. 수출로만 먹고 삽니다. 국내 경제죠. 국내 소비, 국내 소비는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지표가 중소기업, 영세기업, 자영업자인데요. 재벌만 잘 나가고 있다. 미국은 이렇게 냉전 시기 자국의 시장을 개방해서 한국으로부터 소비재죠. 소비재를 수입해서 한국의 경공업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이러한 한국의 경제를 도와주고 군사 전략적인 주한미군을 주둔하면서 자신의 군사적 이익을 관철시켰습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재를 수입해서 이를 제3세계에 원자재와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해 온 거죠. 이러한 삼각 무역과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삼저 호황 덕분에 한국은 1980년대죠. 한 십몇 년, 한 15년 이 사이에 중진국에 진입했고 다시 또 15년 사이에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냉전이 붕괴된 이후에 신자유주의 이후에 미국의 제국주의 자본은 금융산업이죠. 금융산업 중심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재편되고 중국과 같은 신흥개발도상국을 국제분업 체제에서 경공업 소비재 생산국가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값싼 소비재 상품이 미국으로 수출되죠. 이러면 해서 한국의 소비재 산업도 이 중국과 경쟁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미국이 소비재를 수출하고 고부가치 산업에서 이익을 내는 이러한 미중 분업 체제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증가했습니다. 한편 전비 지출이죠. 미국의 베트남 전쟁 이후 중동 전쟁까지 그죠?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해서 미국의 전쟁 비용 지출로 무역 적자뿐만 아니라 재정 적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를 메꾸려면 결국 미국이 돈을 찍어내야 되죠. 그래서 미국이 돈을 찍어내고 국채를 남발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대만, 홍콩에서 미국의 달러죠. 미국의 달러 재산을 외환보유고로 보관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사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달러를 흡수해 왔습니다. 미국의 공업이 이 경쟁력을 점차 상실해가는 상황에서 그죠? 미국의 이 금융산업은 발전하지만 이 공업이 이 쇠퇴해가면서 이 금융산업이죠. 금융산업이 이 산업, 그죠? 산업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죠? 그래서 금융과 산업이 따로가는 이러한 미국의 상황이죠. 그래서 실물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금융 산업만 기형적으로 폭발하는 이게 이제 미국의 현실입니다. 결국은 부동산과 금융, 파생 상품에서 거품을 형성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로 가게 됩니다. 실물 경제보다 부동산과 금융 산업이 너무 커가지고 결국은 실물 경제가 이러한 거품을 주택시키지 못해서 주택담보대출의 파생 상품부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해서 미국발 금융공학이 2008년에 시작됐고 결국은 이러한 미국의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고 있던 제3세계로 이러한 금융공학이 파급되면서 제3세계의 외환금융시장까지도 공황에 빠지고 결국은 이러한 금융공학이 이러한 실물경제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실물경제 공황으로 파급되면서 전 세계의 자산 가치, 주가나 부동산 등이 폭락했습니다. 1996년 한국에서 생긴 이러한 한국의 산업적인 한계로 인한 구제금융 사태와 2008년 국제 금융공황이죠. 이러한 것들은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제국주의 자본과 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개발도상국을 길들이거나 먹잇감으로 할 수 있고 자신의 경제 위기를 이러한 개발도상국에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외 의존도죠. 국내 총 생산액에서 수출 액수를 합한 겁니다. 50%를 유지하다가 이제 IMF 이후에 내수 경제가 침체하면서 더욱더 수출에 치중하면서 70%까지 이렇게 대외 의존도가 높아갑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제 위기로 한국의 대외 의존도는 100%가 넘는 극단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내수 시장, 그죠? 국내 경기가 거의 죽고 산업의 수출에만 의존하는 거죠. 미국과 일본에 대한 대외 의존도는 70년대 후반 33%로 최고로 높았는데 현재는 20%까지 낮아졌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2000년도에 대외 의존도가 12%였다가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도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디커플링과 딜리스킹을 하게 되면서 한국도 중국 경제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면서 현재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와 미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비슷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중 간의 이러한 경제 결합이죠.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줄이고 한미 간의 경제 협력을 늘리기 위해서 한미 FTA죠. 한미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한중 FTA보다 한미 FTA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의 대외 의존도의 변화입니다. 또 한국 경제는 국제 경제의 종속 변수로서 불안정하게 반응하고 왜냐하면 무역 중심이죠.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적 투기 자본에 흔들리는 모습을 봐왔다는 겁니다. IMF 이후에 증가하던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중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2004년 말에 40%죠. 이것이 가장 정점이었다가 그 이후에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에 따른 투자 회수죠. 외국 자본이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29%까지 급락했고 그 결과 국내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즉 외국 자본이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왔다 갑자기 빠지면서 주가가 폭락한 겁니다.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98년부터 2004년까지 외국 자본의 배당 및 이자 송금, 로열티 지급 이러한 외화 유출 실태를 조사하니까 모두 205조의 자본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IMF 사태 때 많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단물을 다 빨아먹고 2008년이죠. 2008년 금융위기 즈음에서 많이 철수한 겁니다. IMF 이후에 이제 외국 차관이죠. 대신에 직접 투자, 주식 보유죠. 이러한 자본 종속, 그 회사가 외국인 주지에 종속되는 거죠.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는 거. 이거는 IMF 당국의 정책에 의한 건데 자본 개방을 위해서 IMF가 강요한 거죠. 국내 독점 자본을 해외 투기 자본과 경쟁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 투기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IMF는 국내 독점 자본에 대한 은행 대출을 제한합니다. 그 결과 재벌들은 자금을 조달하고자 신규 출자를 증가시켰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팽창했고, 이 과정에서 외국 자본이 자연스럽게 주요 기업의 주식을 소유했습니다. 아, 재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자 주식 발행을 통해서 돈을 조달했는데 바로 이 주식들을 외국 자본이 사들이면서
국내 알짜배기 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손으로 들어간 겁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98년부터 2004년까지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한 규모는 749억 달러인데 빠져나간 투자 이익이 508억 달러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무려 67%에 해당됩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죠. 이후 98년 이후에 6년 동안 1년 이내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들의 단타 투자죠. 단타 투자로 들어간 배당 이익이 162억이었고 이자는 35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IMF 이후에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2006년 다국적 금융 자본이 에, 주식 보유액에서 한국 총 3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23%, 대만의 17%, 중국 상하이의 25%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그만큼 외국 자본이 한국의 기업이죠. 알짜배기 기업들을 소유 지분을 많이 차지한 것입니다. 2006년 유가증권 국적별 외국인 5% 이상 보유 현황에 따르면 미국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총 45%, 18조 억을 차지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무려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 자본이 주로 한국의 기업들을 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006년 주식시장 총액으로 각 산업에서 외국인의 지분율을 보면 제조업이 56%, 철강 및 금속이 52%, 전기전자가 46%, 통신업이 42%, 보험이 39%. 수익성이 높은 알짜배기 산업에서 외국인의 지분이 상당합니다. 또한 가스, 철도, 전력 등 공기업들이죠. 공기업들도 점차 민영화되면서 이들이 한국의 기간 산업까지도 외국 자본이 소유하게 됩니다. 특히 은행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진출은 특히 심각합니다. 은행의 외국 지분율이 70%로 모든 산업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2005년 한국시티, 제일은행이 100%, 국민은행이 86%, 외환이 74%, 하나가 72%, 신한이 60%죠. 외국 자본이 그만큼 은행들을 다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출 넣어서 돈을 보면 이런 외국 자본이 다 가져가는 거죠. 이러한 외국 자본은 단기적인 투자죠. 사실은 투기죠, 단기니까. 그래서 기업에게 이러한 단기적 투기를 실현하는 경영 방침을 요구하죠. 그래서 매출 중심이 아니라 순익죠. 음, 무조건 이익을 많이 내는 경영을 강요하고 그리고 그 이익이 나면 바로 배당하는, 그래서 주식 배당을 하는 이러한 성향이 높아지게 됩니다. 한국 경제의 기술 종속성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이 전통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수입해서 중간재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가공하여 미국 등에 수출하는 이러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일 무역 적자의 70%가 부품 소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출 국가인 한국이 이런 바로 부품 소재죠. 일본에 종속돼 있었기 때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국의 부품 소재는 일본에 종속된 상태이고 최종 가공 조립은 중국에 밀리면서 한국은 바로 이 부품 소재죠. 부품 소재를 가져와서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정도, 요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2008년 경제 위기
인해 대외 의존적인 한국 경제의 어떤 내수 기반이 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종속성은 미국이나 일본이죠. 여기에 기생해서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발전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국 자본이나 일본 자본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쟁 종속성 아래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종속성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자주적인 발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경제만 대외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죠. 정치, 군사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대로 경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시장을 보고 한중 FTA를 먼저 체결하고 싶었지만 미국이 한미 FTA를 먼저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 FTA가 체결될 때까지 한중 FTA는 연기됐습니다. 결국은 한국의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경제 성장이 이러한 미국에 대한 종속성 때문에 방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